제가 발리에서 여행을 하고 있을 때 한 숙소에서 러시아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혼자 앉아서 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친근하게 생긴 데다가 영어는 유창하진 않았지만 나름 진심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가벼운 얘기였어요. 어디서 왔냐, 발리 여행지는 어떤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같은 거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많이 좀 힘들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자기도 처음에 몰랐다면서 러시아에서는 선전이 정말 강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랑 신문에서 우크라이나가 나쁘다, 나토가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믿게 된다고, 자기도 매일 그런 걸 봤다면 아마 믿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꽤 충격적이었어요. 선전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던 친구가 자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축구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명령을 거부하면 체포될까봐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로 갔대요. 결국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지금은 어머니만 혼자 남아 계신다고 했어요. 그 친구와 돌아오면 다시 축구하자고 약속했었다는데 그 약속은 이제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잠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 이렇게 망가져야 하는지 말이죠. 전쟁은 모든 걸 뺏어간다고 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평범한 일상까지도요. 자기는 전쟁에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싫고 자신도 죽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어서 다른 나라를 다니며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베트남도 갔고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안정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러시아에서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 이후로는 원격으로 회사를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쉽지 않대요. 자기가 아는 동생이 도와주고 있긴 한데 그마저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떠돌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베트남에 정착할까 고민 중이기도 하고 한국도 후보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한국을 고려 중이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자기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이 흥미로운 나라 같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문화도 매력적이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된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장점과 단점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듣는 게 좀 신선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여행했던 나라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원래 러시아에 긴 겨울이 오면 따뜻한 태국으로 여행 가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여행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도망치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어요. 최근에 베트남에 오래 머물고 있었는데 거긴 따뜻하고 사람들도 좋아서 조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외로움을 느낀대요. 가족이 그리울 때도 많고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면 예전처럼 웃고 떠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리, 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발리는 좋지만 물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친구에게는 조금 심심한 곳일 때도 있다고 했어요. 태국은 활기차고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좋았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가장 특별한 나라는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는 모든 게 다 있대요. 혼란스러움, 복잡함, 아름다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까지. 거기서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니까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를 만났던 이야기도 해줬어요. 다르마살라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명상을 배우면서 몰랐던 세상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자기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단순히 전쟁을 피해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고 자기 내면을 탐구하려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랑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몇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전쟁, 여행, 가족, 또 미래에 관한 고민들까지요.
마지막에 그 친구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른대요. 하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찾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어디선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게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아니면 다른 어딘가든 자기의 희망을 내비치더라고요. 발리에서 그 친구와 나눈 대화는 제게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리에서 새로운 숙소로 옮겼어요. 이번 숙소는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죠.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수영장 근처에 선베드에 앉아있던 사람들, 물속에서 배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떴어요. 어딜 둘러봐도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도 짐을 풀고 바로 수영장으로 내려갔죠. 수영장에서는 즉석으로 배구 게임이 열리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금방 팀을 나눠서 함께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참여하게 됐죠. 사실 배구는 잘 하지 못했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요. 공을 놓쳐도 멍뚱한 방향으로 쳐도 모두가 웃으면서 응원해줬어요. 이런 순간 속에서 저는 여행의 자유와 즐거움을 마음껏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질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여기는 13,000원, 하루에 13,000원 정도 되고 좀 해변이랑은 좀 떨어져 있는데 사실 해변을 그렇게 가까이서 매일 있는다는 건 좀 피곤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별로 크게 할 게 없어요. 좀 시끄럽고 그러니까 만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가도 되는데 바이크를 빌려가지고 언제든 해변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긴 일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에어컨이 나오나봐. 이야 여기 좋네. 여기 엄청 좋네요. 식당도 있고 여기서 뭐 다 할 수 있다는 야 끝장이다.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가 내 냄새를 맡고 있는데 친구가 되어줄 건가? 에이 약간 시내랑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여기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숙소인가? 여기도 숙소네요. 숙소가 이렇게 건물이 군데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좀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너무 멀면은 이동하기 힘든데 엄청 좋네요. 여기는 객실이랑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이 엄청 많네요. 작업실이. 약간 기숙사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왜 진짜 여기를 안 왔을까 싶다. 왜 진짜 여기를 안 왔을까 싶네요. Hey, what is his name? Snoopy. 스누피. Yeah, Snoopy. 제 이름이 스누피래요. 닮았네요. 에코뷰티 3번 방입니다. 오호. Lower bed. Oh, thank you. Special. Special from Korea. Yeah. This is your locker here. Yep. G. Mm-hmm. GG, okay? Mm-hmm. Small one for the locker, Mm-hmm. big one for the door. Okay. The bedroom behind there. Okay. Enjoy. Terima kasih. Sama-sama. sama-sama. 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한 2, 3일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좋네.